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잊지도 않은 아파트 입주권에 속아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권을 싸게 준다는 말에 넘어가 15명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사람들도 많은데요.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이릅니다.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오는 5월 입주 예정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아파트 재개발조합원 40대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에게 원주민의 입주권을 확보해 시세보다 싸게 넘기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작업을 해서 그 입주권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준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담금 납부계약서, 수납영수증 등 서류가 가짜로 입주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국내 유명 건설사 대표의 직인도 서류에 찍혀 있었지만 모두 허위였습니다. 이 같은 말에 속아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15명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모두 15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조합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 결과 조합에서는 그런 계약서가 존재하지도 않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합의할 의지를 내비쳤다는 게 기각 이유였는데 피해자들은 이후 A씨로부터 연락도 못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는 사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된 피해자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가정 불화도 심하고 지옥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A씨는 법적 다툼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와 함께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데 방역 패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 매장의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 모두 해제된 반면 식당과 같은 곳들은 방역 패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소상공인들만 규제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백화점. 평소엔 주차장 입구부터 방역 패스 시행 이후 접종 여부를 확인하느라 혼잡을 빚었지만 출입이 원활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독서실 등 6종 시설이 방역 패스 적용이 중지됐습니다.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겁니다. 하지만 식당을 비롯해 카페와 유흥시설 등 주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는 계속 유지합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패스를 계속 유지하는 업종의 경우 음식물 섭취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 주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인원 밀집도가 높은 대규모 점포들만 방역 패스를 풀어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사적 모임이 가능해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지만 연말 연시에 이어 설 대목 특수가 사라지면서 상당수가 겨울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주장입니다. 힘없는 소상공인들만 왜 피해를 봐야 되며 형평성이 안 맞는 법안을 적용시킨 게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불만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시행에 따른 영업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영업시간과 인원수 제한을 명절 전에 서둘러 풀어줘야 하는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인원 6명, 8명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12시까지, 욕심이라면 12시까지만으로도 열어주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법원이 적용 중단 결정을 내린 청소년 방역 패스를 3월부터 강행 예정이어서 또 한 차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에서 지난달 24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온천장 관련 24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모두 10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지역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하루 사이 60명이 늘어 누적 267명이 됐습니다. 충남에선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8명이 추가되는 등 196명이 신규 확진됐고
홍성에서 1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21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 공약에 대한 즉각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우주산업기술 연구개발이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과기부도 인근 세종에 있다며 인프라가 집적된 대전이 우주청의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근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이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치될 수 있게 이재명 후보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대선도 있지만 6월에는 지방선거도 치러지는데요. 현직 충남도의원들이 시장군수 선거 전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의정 경험을 살린 또 다른 도전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너무 많은 의원들이 이른 시점에 뛰어들면서 의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지영 기자입니다. 천안 출신 재선인 김현 충남도 의원이 최근 천안시장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8년 의정 경험을 토대로 천안을 바꿔보겠다는 일성과 함께였습니다. 도의원들은 일단 15개 시군들 전체를 봐요, 충남을. 그러다 보니까 이 천안의 위치가 어디에쯤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훨씬 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발전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높게 좀 꾀할 수 있다. 6월 지방선거 시장 군수직에 충남 도의원들의 도전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6명 등 본인이 의지를 밝힌 건 15명, 또 타천으로 거론되고 본인이 부인하지 않는 경우까지 합하면 20명 선으로 전체 42명 도의원 가운데 절반이 후보군입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재선을 포기했거나 3선을 채워 새칭 무주공산인 당진 논산시, 홍성군에서는 거의 전원이 후보입니다. 지금은 1월 중순이고 지방선거는 6월에 치러집니다. 너무 빨리 또 너무 많은 도의원이 지방선거에 뛰어든 이례적인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도의회 임기 가운데 남은 회기는 3차례 40일. 충남도의 회계 결산과 조례 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많은데 과연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질지, 자칫 의정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벌써 마음은 이제 선거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역의 문제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의원직 사퇴까지 내건 김현 의원 등 몇몇과 달리 상당수 후보들은 출마의 진정성에 의문도 일고 있습니다. 즉 시장군수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 소위 주가만 띄우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입니다. 남은 임기 아름다운 마무리와 함께 주민의 선택을 구하는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시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공공성 훼손 논란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넥슨과 재협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이 넥슨 재단을 방문해 병원 이름의 넥슨 명칭 사용과 병원장 임명 시 협의, 운영위 참여 등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항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 훼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밀문서 조항이 포함돼 일반의 실시 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센 상태입니다. 최근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내일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피의자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A씨의 신상공개 심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건 이상의 동의가 올라온 데다 경찰도 최근 데이트 폭력에 의한 잔혹한 살인 행위가 잇따라 엄벌 차원에서 신속히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선뜻 남에게 내어주며 이름과 얼굴을 밝히지 않는 이들이 있죠. 얼굴 없는 천사들이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주고 또 다른 기부 문화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TJB 특별기획 착한 사회 만들기 주인공으로 우리 지역 얼굴 없는 천사들을 김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점심 식사가 진행 중인 지구대 안으로 한 남성이 불쑥 들어옵니다. 잘 써주세요라는 짧은 말과 함께 무언가를 남기곤 밖으로 급히 떠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전하고 간 것은 5만 원 지폐 20장과 조손 가정에 전해달라는 짧은 손편지였습니다. 직원들은 급히 쫓아나가 남성의 이름을 물었지만 남성은 좋은 곳에 써달라는 당부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주기 싫다면서 그냥 좀 써달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가지고 조손 가정에 꼭 써달라고. 천안의 한 복지센터에는 또 다른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이름 밝히길 거부한 한 시민이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는 말과 함께 30만 원이 든 봉투와 500원 1,500여 개가 든 돼지 저금통을 전해온 겁니다. 한입두입 모아 전달한 동전들은 그 금액을 넘어서 묵직한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또 다른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정체를 숨긴 한 남성이 전달한 27만 원은 500만 원이 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당진 송산농협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부르기부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동전이 가득 든 저금통을 전하며 기부했는데 익명 기부자의 모습에 감동한 이곳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나눔 정신에 동참한 겁니다. 게임기를 사기 위해 모은 용돈을 남몰래 기부한 공주의 초등생 형제부터 한사코 이름 알리기를 거절하며 이웃들에게 잘 써달라는 천안과 당진의 얼굴 없는 천사들,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는 요즘 남몰래 나눔을 행하는 이들에게서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산공항 설치 사업과 관련해 공항터미널 부지와 인근에 위치한 해미국제성지를 찾아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양 지사는 서산공항 예정지인 공군 20전투 비행단에서 군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국방부와 공군의 협조를 당부했고 해미국제성지에서는 공항 이용객 수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산공항 사업은 공군 활주로를 공유해 민간 항공사를 취항하게 되며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오는 9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황명선 논산시장이 퇴임했습니다. 황 시장은 3선의 명예를 안겨주신 논산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정책과 사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뜻과 격려 덕분으로 돌렸고 논산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모범 지방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시장은 오는 21일 논산문화원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고 민주당 충남지사 경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재판에서 검찰이 530건의 삭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디지털 포렌식 복구 등 작업을 거친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사팀은 546개의 자료 삭제 사실을 파악했지만 16개는 복구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530건을 증거로 확보했으며 삭제 자료 중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청와대 보고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직접 찾아온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39살 A씨의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새벽 1시 반쯤 대전 중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인터넷 게임에서 말다툼을 벌인 20대 B씨를 만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세종시 세롬동 주상복합 건물 화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와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태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6곳과 전기설비 안전관리 책임자 A씨 등 7명에게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26일 오후 1시쯤 이 건물 지하 1층 조명 연결 전선에서 생긴 불꽃이 단열재로 튀면서 시작된 불로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30대 남성이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 4시 반쯤 유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CCTV를 감시하던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됐으며 직원과 몸싸움 끝에 결국 제압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